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05세를 맞이한 김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타고난 거야. 집안 유전자가 좋은 거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그 말이 얼마나 편리한 착각인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존경받던 학자가 60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반면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이웃집 할머니는 95가지 손수 밥을 지으며 사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답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망가지는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거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시작했는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무너져 내린 것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어른들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알았으며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90을 넘어서도 맑은 눈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예외 없이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결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지키지 않는 너무나 단순한 7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40이시라면 아직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60이 넘으셨다면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단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내일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품위 있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바쁜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가 있었고 원고가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잠을 줄이는 것을 능력이라 여겼고 불규칙한 생활을 열정의 증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5세의 눈으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그때 제 몸에 얼마나 깊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몸은 그 빚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구서를 보내옵니다. 다만 그것이 10년 후에 오느냐 30년 후에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평생 가까이 지낸 동료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였고 학식도 깊고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년퇴임을 하던 날 환하게 웃으며 이제야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야 할 시간도 없고 지켜야 할 약속도 없고 읽어야 할 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에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병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리듬이 사라지자 몸과 정신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먹고 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수백만 개의 세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 그 신호가 끊기는 순간 몸은 서서히 준비를 멈춥니다. 은퇴는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생명의 리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몸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책과 멀어집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하십니다.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책에서 멀어지는 것이 눈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나빠진 것이 책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뇌는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독서는 뇌의 수백 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언어를 처리하고 상상하고 기억을 연결하고 감정을 해석합니다. 그 어떤 운동도 그 어떤 영양제도 독서만큼 뇌 전체를 깨우지는 못합니다. 저는 90이 넘은 지금도 매일 한두 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 한 편이어도 좋고 짧은 수필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활자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그 시간을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뇌는 결코 퇴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뇌에게 퇴직을 선언하는 순간 뇌는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리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책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85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며칠씩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방 안에만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소리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한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래전부터 고독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로 규정해 왔습니다.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연결을 통해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누군가와 함께 웃는 그 순간에 우리 몸 안에서는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며 뇌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그 연결이 끊기면 몸은 서서히 전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모임에 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을 스스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이유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자는 결국 그렇게 스스로 문을 닫았고 저는 그 이후로 그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밥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소박하게 먹었습니다. 특별한 보양식을 찾아다닌 일이 없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평생 지켜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었습니다. 천천히 감사하게 끝까지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먹고 서두르며 먹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것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절제는 내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과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기관을 혹사시키고 혈관에 부담을 주며 수면을 방해하고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조금 모자란 듯 먹고 천천히 씹고 한 끼의 식사를 작은 감사의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그 몸은 안으로부터 조용히 강해집니다. 따뜻한 관계 하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밥 한 끼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두 가지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줄지 저는 105년의 삶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90을 넘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쉬셔야지요.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쉰다는 말이 멈춘다는 말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포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바깥을 걷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 발이 땅을 딛고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오고 햇빛이 얼굴에 닿는 그 시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흠뻑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너무 높으면 시작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가까이서 지켜본 건강한 어른들은 단 한 분도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것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당을 쓸었습니다. 장을 보러 걸어서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고 쌓여 90살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치매 발병 위험을 35%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우울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걸으면 생각도 함께 걷습니다. 저는 평생 가장 좋은 생각들을 책상 앞이 아니라 걷는 길 위에서 얻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생각도 굳어집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세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몸이 멈추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아직 이 세계의 일부임을 몸으로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는 걷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걷는 것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무릎이 좋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멈추지 않는 한 몸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몸이 세상을 향해 건네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나는 아직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젊었을 때 저는 감사라는 것을 다소 나약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스스로 이루고 당당하게 서는 것이 삶의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룬 뒤에나 느끼는 여유로운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나서 저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원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인간의 몸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살면 우리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가 유지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팔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몸은 안에서부터 조용히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그것을 받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품고 있는 자신을 해칩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며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통증에 대한 내성도 강해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를 치유하는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과 어제의 서운함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몸은 10년 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의 토양을 바꿉니다. 원망이 자라던 자리에 고요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94세 나이에도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으셨고 눈도 많이 침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신데도 매일 나가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을 때 삽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을 때 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의 내가 내일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완전한 은퇴를 선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함께 그 선언을 따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아도 됩니다. 소박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어떻게 자랄지 궁금한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 붙드십시오. 그것이 어떤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당신을 오래 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7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따뜻한 관계를 끊지 않는 것, 밥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것,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 붙드는 것, 이 7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단순하다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언제나 단순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만이 평생을 함께합니다. 저는 이 7가지를 7개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바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거센 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의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만 오늘 그 씨앗들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만 고르십시오. 가장 쉬운 것,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가장 오래 미루어 왔던 것, 그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그것을 조금 더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나가 뿌리를 내리면 두 번째 씨앗을 심을 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정원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젊음을 잃었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체력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평생 애써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그 설렘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 마음이 있는 한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오늘 점심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는 것, 오늘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40이시든 50이시든 60이 넘으셨든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의 삶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걷고 읽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한 사람의 위대한 생애가 됩니다. 그 평범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오래오래 당신답게 살아가십시오.